네, 사랑과 우정 사이 아니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이름은 한국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입니다. 이 코너를 함께해 주실 분 최입의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입입니다. 자, 앞으로 격주에 한 번씩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최입의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라는 코너를 함께해 주실 텐데 어떤 시간이 될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우리가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경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우리가 모르냐. 가끔 보면 이미 해법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똑한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왜 또 그 해법은 실행이 왜 안 될까? 되냐? 가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또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기득권의 저항이랄지 등등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코너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법이 있는데 안 되면 왜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 해법을 만들어내는 토론과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또 실행하기 위한 어떤 용기와 추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가 잘 되는 꿈을 모두가 꾸는데 사실 그 꿈의 형태도 다르고 그 무언가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들이대는 현실의 잣대도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이 코너를 마련했고요.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랑과 우정 사이랑 한국 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랑 어느 사이가 더 멉니까? 어느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 쉽습니까? 일단 사랑과 우정 자체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과 현실에서 이 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잠 속에서 꾸는 꿈이라면 그거는 현실하고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랑과 우정 사이가 더 가까운 거리일 것 같은데. 안 겪어보셨구나. 사랑과 우정 사이. 많이 겪어봤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우리 제목의 꿈은 그런 잠 속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바람,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바람은 우리가 실행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너에 최입의 의원이 딱 맞는 게 뭐냐면 사실은 회계사로서 또 지역 시민 단체 운동가로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가졌던 그 꿈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셔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왜 꿈과 현실의 사이가 있는지 그것도 잘 아니까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첫 시간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생생 퀴즈로 이걸 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5209님도 공정경제 3법 대통령 공약인 공정약속 경제활성화의 신호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5992님은 공정경제 3법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567님도 대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살죠. 삼성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벌써 문자로도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이 꿈과 현실이 지금 딱 나뉘거든요. 자, 공정경제 3법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게는 이걸 기업규제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맞아요. 여기서 꿈과 현실은 뭡니까? 그럼 이제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왜 그렇게 붙였느냐? 뭐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나 지금 나온 그 법 중에서 상법이 굉장히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상법은 기업의 모든 경영 행위를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해놓은 이제 그 체계인데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큰 기업들이 특히 이제 재벌들이겠죠. 재벌들이 이 상법을 잘 지키면서 잘 해왔으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이 법률들을 많이 이제 어긴 거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대기업들의 갑질 문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사익 편취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재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벌 총수 중에 감옥을 안 갔다 오신 분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벌은 되게 전근대적인 황제 경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진짜 황제처럼 경영권도
자식에게 세습을 해주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12대 경제 대국인데 네. 과연 이런 게 지금도 계속 통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바꿔보자라고 해서 좀 더 불법 편법 이런 거 없는 공정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현실을 조금 더 좋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대안으로 이 법을 지금 만든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기존의 기업들 재벌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은 우리가 이건 팩트니까요. 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이 법안을 통해서 그렇다면 정말로 공정 경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재계에서 극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렇죠.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재계와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과 현실을 주장하는 사람의 사이가 먼 부분이 이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법안이죠. 그렇죠.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상법 개정안 중에 내용에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 좀 설명 드리면 회사마다 이사가 있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사나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그렇죠.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럼 이사들을 보면 이사나 경영진을 보면 대부분 최대주주, 지배주주, 재벌 총수 일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감사가 그 최대주주, 재벌 총수를 감시 감독 역할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하려면 왜 할 수 없냐? 왜 할 수 없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감사가 할 수 없지? 원래 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그 최대주주들이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독립적인 감사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상법에서 그런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이사하고 분리해서 선출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감사라는 제도는 그 2조 원 미만의 상장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요. 네. 2조 원 이상의 큰 대형 상장 회사는 감사위원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은 또 이사예요. 네. 이사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먼저 뽑고 그 중에서 감사를 뽑게 되니까 이사를 뽑을 때 뭐 이미 최대주주, 지배주주, 재벌 총수들이 자신들이 주식이 많아서 그걸 의결권을 많이 행사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고 거기서 감사위원을 뽑으니까 그 감사위원이 결국은 그 지배주주를 재벌 총수를 제대로 감시 감독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법안은 이사하고 감사위원을 따로 뽑자.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감사를 따로 뽑게 하는 것처럼 감사위원도 따로 뽑자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 대안이고. 근데 이제 감사를 뽑을 때 지배주주의 입김을 조금이라도 덜 그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네. 우리가 상법을 1962년에 만들 때 네. 처음부터 감사에 대해서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어요. 이미 62년도에. 네. 네. 그러니까 상장회사의 뭐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30%를 가지고 있어도 특수관계인하고 합쳐서 가족들이 30%를 가지고 있어도 네가 30% 다 행사해서 감사를 그렇게 뽑으면은 너를 견제할 수 없으니까 너는 3%만 의결권을 행사해라라고 이렇게 법에서 제한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게 되면 이사를 뽑을 때하고 달리 감사위원도 3% 룰을 적용받아서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어느 누구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주대 회사고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주주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입김이 갈 수밖에 없는 감사위원 선출이 됐던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법률을 바꾸겠다는 건데 자, 재계는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해외 투기 펀드들이 감사위원 선임해서 회사 기밀 빼간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되게 이런 우려를 현실을 모르는 꿈의 논리로만 밀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일견 타당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제 그 이사와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독립적인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그랬고
이 독립적인 사람이 뽑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기업에 더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은 건데 네. 그 사람이 기업을 망친다라고 지금 오히려 재계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업에서 그런 뭐 기밀을 빼나거나 그런 사람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감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감사의 역할을 호도하고 있는 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권이 위협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통 이사회가 뭐 적게는 뭐 3명이지만 많게는 막 10명도 넘게 상장회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네. 그중에 딱 한 명만 뽑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법안 내용은. 모두 다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단 한 명이 와서 무슨 경영권을 흔들어 가지고 회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것도 너무 과장된 그 호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뭐 아주 근본적으로 경영권이라는 것은 그 보호해주거나 또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세습의 대상이 아니라 경영권은 도전받고 경쟁하면서 오히려 더 지켜내고. 우수한 경영진이 네. 회사를 경영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어떤 잘못된 경영진들이 꼭 교체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오히려 가서 좀 매기 역할을 해서 나쁜 짓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니 오히려 자본주의 정신이 담긴 건데요. 같이 그렇죠. 경쟁하고 치열하게 서로 싸우면서 내가 내 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자본주의 정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계가 자꾸 경영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거를 또 자식한테 세습해주는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사회에 반영이 돼서 경영할 수 있게 하는 네. 측면에서 최소한 감사위원 1명 정도는 진짜 소액주들이 추천한 그런 독립적인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입의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의 공정경제 3법의 꿈과 현실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우리 최입의 전 의원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 다중대표 소송제예요. 예. 일단 이게 뭐예요? 일단 대표 소송이라는 것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아마 지난달에 나와서 우리 이 자리에서 대표 소송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네. 대표 소송이라는 것은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해서 주주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임원들 특히나 그 이사겠죠. 이사가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회사를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주주들이. 그러니까 원래 회사라는 것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독립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사가 불법행위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회사가 당연히 그 이사한테 불법행위 했으니까 손해봤으니까 이거 네. 너한테 물어내라라고 이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현재 경영 행태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사회의 잘못을 회사가 문제 제기하는 거가 안 돼요. 안 그리고 되죠. 그때 회사를 대신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감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나 이사나 다 대주주의 입김에 의해서 뽑아진 한통속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감사가 못하면 대신 주주들이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대신 뭐 주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장회사에서는 지분 0.01%를 가지고 6개월 이상 그 보유를 했었을 때 그 주주 대표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주주들이 이렇게 모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0.01%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약 400억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모여야 그 대표 소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작지 않아요. 상장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0.0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게 주주 대표 소송을 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주주가 가져가지 않아요. 회사한테 배상하는 거예요. 회사가 손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들여서 소송까지 했는데 직접 나한테 소송에 이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익소송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다중대표 소송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다중대표 소송은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회사의 하나의 주주 같은 소속된 주주 얘기했는데 다중대표 소송은 이 회사에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제 자회사의 임원이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자회사인 주주인 모회사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회사 모회사 모두 다 또 한 몸집 같은 그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부자지간이고 형제지간이고 그렇죠. 부부관계고 네. 못하죠. 그래서 소송을 안 하니까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중대표 소송, 세 달이 건너가면 다중대표 소송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건 대표 소송이죠. 주주대표 소송은 주주대표 소송. 한 회사에서 그 회사 주주가 그 회사 임원에게 하는 건데 그건 지금 우리 돼 있어요? 그건 돼요. 그건 되고 네. 그런데 이번에 조금 한 걸음 나가서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걸 기업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싫어하는 것보다도 네. 한마디로 지배주주가 싫어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지배주주가 경영진이고 이사회인데 자신네들이 불법행위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공정경제 3법을 재계는 기업 규제 3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총수 규제 3법인데요. 오히려 들어보니까? 총수, 최대주주, 지배주주 규제 3법인 거죠.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대표 소송은 돈을 받아도 주주들이 못 가져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회사의 임원이 자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재계는 소송이 이거 남발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 외국계 투기 자본이 경영 개입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송이 너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냥 주주대표 소송이 원래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법에 있었는데 처음 시작된 건 97년도예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지금 한 21년간 17년까지 보니까 137건 있었어요. 21년 동안. 그래서 연평균 한 6.5건 정도 일어난 건데 별로 많이 안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공익소송이니까 주주가 자기 돈 주면서 이렇게까지 그럴 리가 하고 없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패소하면 회사의 소송 비용을 자기가 또 물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주주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잘 일어나지 않고 솔직히 아까 전에 21년 동안 137건이랬는데 그중에 상장회사는 47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47건 중에 그럼 외국계 펀드가 와가지고 대표 소송을 한 적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지금 펀드들은 이렇게 기업의 경영에 막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펀드들이 아니라 네. 그냥 포트폴리오 투자 여러 종목을 투자하는 중에 뭐 당연히 이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큰 회사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경영 수단에 이제 그 개입 수단으로 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나쁘게 막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걸 아니까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이 우리를 먹으려고 해 막 이러면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을 좀 네.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약 40%가 외국 자본입니다. 이미 만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주식시장은 그냥 폭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기를 바래요. 그래야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그렇죠. 주가도 올라가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주주로 들어온 외국인이 주주로서 뭐 역할을 하는 것은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네. 있고요. 특히나 아까 전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할 때 재계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계속 감사위원을 선출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인 주주들이 아까 4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주주들은 다 국적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뭉칠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목적도 다르고요. 운영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외국인 투자자는 다 한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들이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막자고 예. 만드는 법안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적은 안 좋은 일들을 근거로 대면서 그렇죠. 이거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의원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실을 바로 인식하면 꿈이 달라질 수 있고 예. 그 꿈과 그 꿈의 실현성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 오늘 설명을 잘하시는 거에 제가 이해력이 높은 거예요. 이해를 오늘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설명 드렸는데. 아니에요. 오늘따라 굉장히 쏙쏙 들어오네요. 예. 아마 그만큼 제가 지금 이해가 더 빠른 건 그만큼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렇죠. 많이 이해하고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8952님이 기업 경영 건전성, 투명성은 높이고 기업 경영권과 간섭 규제가 심해지는 단점은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의 설명으로는 규제가 심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말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문자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그 삼성도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 잘 된다. 더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이 더 합법적인 경영, 윤리 네. 경영, 투명성을 확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좀 기득권으로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지배주주나 총수 일가들이 피곤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재벌 총수 규제 3법이라고 오히려 붙이면은 그건 맞는 말이 돼요. 그렇네요. 예. 자, 지금 또 1524님은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재계에서 반대하는데 공정거래 실천하면 결코 기업이 위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만들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5468님은 최 의원님께서 해법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은 해법보다는 햇반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예. 먹을 거. 먹을 거. 지금 예. 당장 너무 일자리.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기업이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반드시 이어지고. 그럼요. 예. 저는 이제 기업이 지속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최소한의 이런 불법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 행위나 특히나 뭐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그리고 뭐 환경에 큰 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은 네. 뭐 단박에 그 회사가 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환경과 또 우리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이 이사회의 견제 역할을 하는 네. 사람들이 독립적인 이사, 감사위원이 반드시 한 명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속 가능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힘 있고 돈 많은 대기업들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서주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맞습니다. 항상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과의 그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엄청 많잖아요. 맨날 우리 뉴스가 되고. 근데 그것도 그런 걸 못하게 어디서 막아야 되냐? 이사회에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정거래법상의 불법행위나 하도급상의 불법행위를 지금까지 하면서 더 많은 이익만 추구하려고 했던 기업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나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이거를 막게 함으로써 그 네. 기업이 건전해져서 더 오래가게 만들고 우리 시장의 경쟁 질서가 더 공정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피해 입지 않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정경제라는 것이고 그걸 필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걸 추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예. 뭐 무릎팍도산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이 공정경제 꿈과 현실 사이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고 많은 국민들이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둬야 할지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제게는 코로나19라는 현실을 콕 집어서 네. 이런 현실 가운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냐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하시는 묘안이 있으세요? 이 사이 좁히기 위해서? 일단 기업에서 지금 이 공정경제 3법을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하지만은 이 법안은 2012년 그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도 나왔던 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됐어요. 근데 오히려 예전 법안들이 좀 더
엄격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 한 명만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네. 원래는 전원이었어요. 이걸 줄여준 거예요. 많이 완화된 거네요. 예, 재계 그리고 입장을. 예, 여기에 또 집중투표제라는 또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 넣었어요. 그리고 뭐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의무화가 또 같은 내용도 기업에 부담된다고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든지 재계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조금 더 완화된 안으로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계는 볼멘소리하고 좀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면서 저항을 하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해법이 있는데 왜 안 되는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득권의 저항이거든요. 네. 지금 이 재계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너무 많은 특혜나 혜택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네. 추진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기득권이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 이게 현실인 걸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 이 법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이비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 오늘 첫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